안녕하세요. 자, 손해평가사 1차 시험 7일계 끝내기 오픈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지금 이 기간에 이 오픈 강의를 시작을 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 마음 좀 편안하자 하는 이유가 좀 가장 큽니다. 사실 책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일주일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시면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2차 시험이 어렵다더라. 그래서 2차 부분에 집중을 하고 1차는 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하면 된다더라. 이 말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죠. 1차 시험 합격도 못하면 2차 시험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1차가 좀 무슨 내용인지는 먼저 좀 봐둬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그 강의를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한 강의는요. 강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순서는 1과목 먼저 하고 2과목 하고 3과목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면 1과목을 하고 나면은 2과목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법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할 거고, 강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이 7일에 끝내기잖아요. 그래서 7번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업로드하는 분량이 1일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7번 이렇게 하실 거고, 그리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준비물이라고 하니까 좀 뭐 거창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책은 있어야 되겠죠? 네, 책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형광펜을요, 두 가지 색깔,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색깔이요. 녹색 하나, 그리고 노란색 하나, 이렇게 하나 할 거고, 그리고 연필, 지우개,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쌤이랑 2차 공부를 같이 해본 우리 독수리들은 잘 알고 있을 건데, 업무방법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8회는 이제 이거의 이제 내용인데, 신규 이론서를 줘가지고 이걸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방법서를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300~400명 정도가, 지금은 이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업무방법서의 그 내용에 색깔, 형광펜 색깔, 볼펜 색깔 이런 거 나눠가지고 연필되는 거 이렇게 다 맞춰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막판에 마지막에 같이 쌤이랑 같이, 왜냐면 자기만 다른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 말을 했는데 혼자만 못 따라오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7, 8시간씩 이렇게 마라톤 강의를 하면서 한 과목씩 끝내버리고 업무방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고, 그래서 많이들 합격을 했어요. 진짜 짧은 기간에요. 그래서 1차도, 일단 기본 강의를 이렇게 쌤하고 7번 업로드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실 거지만, 쌤이 일단 기본 강의, 여기 1차 기본 강의는 끝내놓고, 2차에 다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다시 이제 1차 시험 보기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2주면 2주 전부터 이렇게 또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좀 한번 소화하는 그걸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번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이 형광펜 된 거라든지 연필 된 자리가 자기 맘대로 막 되어 있으면은 그때 할 때 나랑 또 다르네? 뭐 정신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금 여기 기본서에 이 7회 끝내기 1차 7회 끝내기 기본서에 너무 막 지저분한 본인만의 표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뒤에 또 쌤이 그 막판 마무리를 할 때 또 본인만 또 둥 떨어져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약속이라면 약속인 게, 그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읽을 때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계속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 선생님이랑 약속 하나 할게요. 왜냐면 본인이 이걸 다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게 좀 반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시 봤을 때 이게 막 밑줄 때문에 정신이 없고 중요한 포인트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실 거면은
연필로 하신 다음에 지우세요. 예. 그래서 표시는 좀 스님하고 좀 맞추자.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요. 표시 통일, 예, 표시 통일할 거. 그리고 색깔 이런 거 표시 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출 문제는요. 예. 일단은 지금 손대지 마세요. 예, 절대 풀지 마세요, 지금. 이것도 뭐 약속이라면 약속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예? 조금, 하루에 여러 시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1, 2주 정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최소 시험, 우리 1차 시험 한 달 전, 그러니까 6월이 시험이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5월 달 정도까지는 일단 기출문제는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예. 기출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그 이득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사실은 잘 활용을 해도,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고 이 기출문제만 잘 소화를 해도 이게 정말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득이 뭐냐면요. 첫째가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론서 공부를 하고, 뭐 1차 시험을 공부를 뭐 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 공부를 실컷 했어요. 1차 시험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요.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첫째, 이 기출문제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해마다 지금 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바뀐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풀면은 또 좀 안 맞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기출문제 1회부터 현재 이제 7회까지 쌓여 있는데, 많지도 않죠? 시험이 얼마 안 된 시험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껴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게 꼭 시간을 재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 시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토요일 날 그 오전에 딱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재가면서 7번 풀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쌤이 그 책이 좀 있으면 이제 기출문제 그 집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그 있던 그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문제가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류가 나왔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을 재서 풀었을 때 실제 시험하고 그 점수하고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난이도도 맞춰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뭐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이론서를 지금 이렇게 같이 보면서도 파악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일부 갖춰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 수준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7번을 하는데 처음 3, 4번은 그 점수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 2번 정도에서 평균 70점 정도 이상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합격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다. 이게 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그냥 풀고 답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문제가 똑같이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다 보면은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내용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문제가 나오거나 조금씩 물어보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은 있구나. 그거는 어떻게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되겠다. 어떤 이런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딱 누리기 위해서 일단 기출문제는 아껴두시는 걸로. 이게 이제 선생님하고 뭐 두 번째 약속이라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기출문제 아끼기. 기출 아끼기. 그래요.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 것 같고요.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족보 1번부터 상권 보호편 족보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수로는 14페이지 될 거고요. 쌤이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필기를 빨간색을 사용해서 필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연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스님이 쓰는 데는 여러분들은 연필로 한다. 그리고 형광펜이 이제 쓸 부분들은 형광펜 그 색깔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좀 맞춰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 족보를 보게 되면은 자, 요 로고가 들어있는 이 부분이 족보예요.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조문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쌤이 이제 다른 족보들도 예, 조문을 이렇게 다 써줬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에 띄게 뭐 갑자기 하나 뭐 법조문이 빠졌네, 내지는 여러분들 눈에 안 띄게 또 뺀 것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쌤이 다 뺀 부분들이고, 여기 있는 딱 내용만, 사실은 여기 내용만, 이 족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금 우리 상법 보험편 같은 경우에는 쌤이 여기 정리하는 족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도 뭐 96점 내지는 만점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딱 지금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90점 이상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좀 퍽퍽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공센스 밑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뭐 기출 워딩 깔렸던 것들도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놨고, 사실은 요즘에는 뭐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도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도 좀 아껴드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고, 기출문제 이렇게 표현이 됐다. 예시로 좀 보실 수 있게 같이 가져다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딱 여기 족보 부분이다. 이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쌤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연필로 좀 그걸 해 주시라. 아시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계약의 의의 해가지고 상법 제638조 내용이라네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합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보험계약의 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 말하는 당사자는요, 워딩이 보험자, 그리고 이 보험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사자는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 보험계약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계약자는 우리가 가입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험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보험회사 있죠?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죠?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누가 누구에게, 보험금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냐.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그 보험금하고 보험료를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자일 것이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래요. 사고가 확정적으로 이건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여야 되고요. 불확정한 사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그 말인즉 다른 요식 요물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보험 좀 들어줘.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하면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 뭘 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요식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이 문제 쪽에서 잠깐 한 번만 또 좀 보고 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 답은 딱 봐도 그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여기 뭐 요물계약, 뭐 보험계약은 요물계약 아니죠? 불요식 불요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요식이나 요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답은 어렵지 않게 이게 3번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거 여기 2번 내용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많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왜냐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설계사들이 아유 보험 좀 들어줘 해가지고 그
보험을 이게 가입을 하고 하니까 보험회사가 이 사람한테 청약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이 보험회사에 그래 승낙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좀 보험 좀 들어줘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공부를 할 적에는 이 청약이라는 게 보험회사에서 이제 약관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쭉 보고 나서요. 보험 계약자가 보고 나서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괜찮겠네. 이거 나 좀 보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보험자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은 괜찮네. 뭐 당뇨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다. 이렇게 승낙해가지고 이렇게 의사합치가 되면은 보험 계약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리지 말자. 자, 이어서 족보 2번을 보면요. 자, 보험 계약의 성립.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그죠? 보험 계약 청약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자가 받는 거라 했죠.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죠.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 들어줄 건지 안 들어줄 건지 다른 약정 안 했으면은 30일 내에는 답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을 한다. 이 신체 검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보험 계약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일은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기산을 한다. 그 얘기인 거고,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대요. 자, 납부의 통지라는 것은 여기서 승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태,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얘기죠. 게으름 피운다. 게으름 피움. 쉽게 얘기했어요. 또 거창한 설명이 또 있긴 한데 여기도 승낙할지 말지. 그래서 게으름을 피워서 이 납부의 통지를 안 했대요. 그러면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본다 옆에다가 내가 간주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간주한다. 동그라미. 이거는 또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추정한다 아니다. 간주한다. 본다는 간주한다. 자,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그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는 그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대요.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청약과 함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아직 근데 그 승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의사표시는 아직 안 한 시점에서요. 그 애매한 상황에 그 보험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는 이 청약을 거절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 보험자는 이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돼요. 이거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보험 계약자가 할 일인데 이것도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이요. 이제 한자로는 뭐 이렇게 쓰는데 물 흐르듯이 간다 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가 이만큼 있다라면 그 중에 일부 이게 이제 우리 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말로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담으로 이제 간통죄라는 게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 법에서 이거를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말하면 간통죄가 위치가 한 요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얘기인데 참 진짜 부도덕한 짓을 했구나. 근데 법으로까지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도덕하고 예, 법의 어떤 테두리가 이렇다. 예, 우리의 지금 법은 그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예. 자, 쭉 읽어보시면 예, 될 내용이고, 문제에서도 이제 표현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자, 답은 딱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오죠. 저기만 공부를 했어도.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납부 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승낙한 것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족보의 내용이요. 이렇게 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보기로만 이렇게 깔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중요한 내용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쭉 이어서 족보 3번. 자,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내용인데요.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대요. 네, 중요 약관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면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교부하고 설명이요. 이게 지금 엔드 개념이에요. 네, 교부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교부 앤드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or 그러니까 그 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와도 이게 이제 틀린 답이 될 것이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워딩이 깔린다. 그럼 역시 틀린 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자,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요.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나왔던 것들을 보면요. 뭐 어떤 이 조문에 해당하는 어떤 심오한 내용이나 이해 정도를 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틀린 내용들이 있죠. 누가 봐도 이건 틀린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족보 내용만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심오한 뜻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잠깐 여기 하나 지우고 갈게요. 네, 검은색으로 여기 부분은 최종 거기서 했었는데 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반영을 또 해야 되겠죠. 쭉 보시면은 하나 족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족보하고 섞어서 콜라보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또 표현이 되기도 한다. 하나 족보에 한 문제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인 하나씩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네요.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대요. 뭔가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임을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나 보구나.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위임을 안 받았대요. 그러면은 보험자한테 그 내용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 위임 뭐 안 받았습니다. 저 근데 체결합니다.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좀 그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 되겠죠. 아니 이미 그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험자한테 또 야 이거 얘가 몰랐어. 타인이 몰랐던 거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상식적인 얘기죠. 얘기를 읽어보면. 자,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데요. 이 당연이라는 말이 뭔가 다른 어떤 특이한 뭐 요식행위라든지 뭔가 나 이거 이익 받을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따로 뭘 하지 않아도.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대요. 어떤 예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이 자기 회사나 뭐 가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그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그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에다가.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사장님이 먼저 직원들한테 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이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제 1항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대요. 1차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보험 계약자가 이제 파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권리를 포기해 버렸으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 보험 난 필요 없어 해버리면 관계 없는데, 아니 나도 받고 싶어, 이거에 대한 보호도 받고 싶어.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타인도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자, 중서 족보 5번.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대요.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대요. 아니, 돈 한 푼 안 냈는데 한쪽만 뭐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기존 보험 계약이 있고 그걸 그냥 연장하거나 뭐 일부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는 또 보험증권을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갈 그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기재해 가지고요, 보험증권을 그 교부한 걸로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번을 보게 되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여 그 증권의 정부에 관한 의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대요. 근데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이제 교부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뭐 1월 밑으로는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그 기간 약정을 뭐 2개월 내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15일 내에 해야 된다, 20일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이거 나온 거를 잠깐 보면은, 자,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요. 자, 바로 딱 내용을 보면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나여 그 증권의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의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죠. 1월 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진짜로 딱 이렇게 우리 방금 전에 이 족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일부 뭐 만점 방지 문제라든지 뭐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족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딱 번호에서 이렇게 확 틀린 것만 딱 골라내는 것만 제대로 해도 1과목 같은 경우에는 7, 80점 정도 득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대요. 다시 증권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대요. 보험증권을 처음 줬을 때는,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줬을 때는 제대로 된 거 깔끔한 놈으로 줬을 거잖아요. 근데 멸실되거나 현저하게 훼손이 됐대요.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잘못한 거죠. 간수를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멸실은 뭐 물건이나 가족 따위가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는 것. 혹시 그죠, 단어 어려운 게 있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쭉 보시고. 자, 족보 8번.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보면은, 아니 같은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게 사실 한자로 적어보면 조금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앞에 있는 시기는, 이거 잠깐만, 현대중국어로 또 쓰면은 또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번첸 느낌 나는 느낌으로 좀 써드려야 되겠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시기는요,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돼서 어떤 이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은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떤 그 시점을 그 보험 기간의 시작점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급보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족보 9번 볼게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대요.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대요.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럼 보험금 100%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거는 보험 계약자한테 좋겠죠. 그리고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거는 보험회사한테 좋겠죠. 발생 안 하면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 나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보험 계약은 이럴 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당사자 쌍방이나 피보험자나 이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럴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이라는 거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거라서. 자, 족보 10번.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대리인이 안 것. 여기다 써놨네요. 친절하게. 그리고 그것은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대요. 본인이 안 것.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이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대리인이 그 본인을 대신 해가지고 뭐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실컷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니 좀 불리한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야 이거 나 몰랐던 거야. 이렇게 해서 부지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대리인이 계약해놓고 뒤에 가서 아이고 우리한테 불리할 때만 유리할 때는 다 받고 불리할 때는 아이고 이거 본인 몰랐던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랑 동일한 것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번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 대리상은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3번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그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계약이 아닌 사람 얘기 이렇게 나눠서 좀 보면 좋고요. 자, 보험 대리상은 지금 아래 이 권한들이 있대요. 뭐가 있어요?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 교부 권한.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청약을 해지, 취소하면 고통 시작이다. 청약, 해지, 취소, 고통 시작. 그래서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약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던가 아니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 부분은.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1번하고 2번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밑에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제1항의 1항 각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에게 이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그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은 이렇게가 있는데 보험자가 이거의 일부를 제한을 했을 때에는 그거를 이유로 선의의 그 보험 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항상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합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고, 요 아래는 보험 대리상이 아닌 자죠. 결국에 말하면.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제1항의 1호, 지금 방금 동그랗게 친 거 여기, 그리고 그 제2호, 요거에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하고, 그리고 제2호 그러니까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이에요. 이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적용한대요. 어려운 그건 없는데요. 쭉 정리를 좀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뭐 보험 대리상이면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이렇게 4가지 권한이 있고, 또 아니면서 하는 경우에는 이 2가지 권한이 있다. 그리고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족보 12번.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자, 보험계약자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험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뭐 위험이 클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죠.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런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들었으면은 보험료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인 맥락의 이야기, 그죠? 자,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요.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래요. 이번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대요. 여기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그 파란색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파란색 볼펜 하나. 어지간하면 들라고 안 하는데, 자, 봐보세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파란색으로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여기까지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렇게 딱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잠깐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비교를 하게. 형광펜으로 하면 사실은 좀 더 잘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뭐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는 때가 같다, 뭐 이 내용인데,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쌤이 여기다가 공생츠 밑줄 차게요. 그 상법 제60 647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조문이거든요. 이거랑 혼동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이후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그 리스크가 적어지니까 보험료도 다운 이렇게 시킨다는 부분인데, 여기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여기까지 밑줄하고 하고, 똑같이 빨간색 펜을 들어가지고
여기 부분 있죠.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딱 봤을 적에 문제를 이거를 섞어서 내게 되면은 이게 참 난이도 높은 문제면서 좋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요게 지금 족보가 하나고 그리고 요거 족보가 하나잖아요. 근데 틀린 보기를 만들기가 이게 딱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워딩을 두 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반반 섞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부분, 자, 보기 중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그 후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워딩을 뽑을 수가 있어요. 반반 섞어가지고 내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앞에 부분 갖다 쓴다라는 거죠. 이 뒤쪽 부분에. 예, 그래서 블라블라해서 소멸한 때에는 그래놓고 여기 뒷부분 워딩 넣는 거예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린 보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둘 다 여기서 봤던 건데 싶으니까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살짝 고급지면서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신경 쓰고 갈게요, 우리.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쌤이 이제 문제 보기를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무게 중심만 딱 잡고 가면은 사실은 또 어렵지 않게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자 봐보세요. 자, 보험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청구 딱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고 꼭지로, 그러니까 이게 딱 깔을 맞춘 거죠. 쉽게 말하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 이렇게 워딩을 맞추고, 방금 전에 앞에 한 것도 위험 소멸 그러니까 보험료 감액 딱 이렇게 잡고 가면은 사실은 방금 전처럼 그렇게 좀 긴 그 호흡의 문장을 섞어서 나와도 흔들릴 그게 없습니다. 조금 반복해서 이 족보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